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주차 2회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벡터 함수 간단한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유형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오늘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퀘스천을 냈죠. 코사인 t에 사인 t, 기본적인 t, 이 다선형 앞에 상수배뿐만 아니라 함수 t배가 있을 때나 지금처럼 2t가 추가될 경우, 그러면서 여기에다 t 정도 z변수 성분이 t인 거에다가 제가 2t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직답을 주는 것보다 요거와 유사한 유형이지만 또 여러분이 얘보다 조금 더 난감하고 힘들어하는 연습 문제 가끔 나오는 요 마이너스 2t를 제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백함수 분석하듯이 XY 관계는 이렇게 돼요.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딱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지난번에 XY 자체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단면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극좌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는 그때는 2의 t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 2의 마이너스 t 관계가 유지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z가 2의 마이너스 t다 보니까 X와 Y의 관계는 지난번에 자주 언급됐던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원뿔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요렇게 분석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는 X, Y 서로 관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때처럼 분할 X, Y 단면 혹은 T변수와 Z변수의 관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XY 단면에 있는 2의 마이너스 t에 대한 극방정식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니 우리는 2의 마이너스 t에 해당하는 직교관계 그림을 먼저 확인을 해주면 T변수와 지금 Z변수로 분석된 2의 마이너스 t 관계의 그래프는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2를 가지며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직교의 그래프 2의 마이너스 t가 이런 거를 극방정식인 R은 2의 마이너스 t 그림으로 가려면 지금 저 R이라고 하는 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XY 단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0일 때는 1이에요. 그런데 0보다 커지면서 서서히 더 줄어드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줄어들어서 0으로 가는 이런 상태로 가는 상태예요. 얘가 밖으로 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상태. 즉 여기가 t가 0일 때고요. 여기가 t가 0인 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 때가 지금 안으로 줄어들 때가 t가 양인 상태, 이쪽으로 반대적으로 커질 때 얘는 t가 마이너스인 이런 상태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앞에서 아르키메데스 나선에 대한 극좌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했던 이유가 요 이 함수들도 자주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Y 단면이 이렇다면 여기 있는 XY 단면이 그 단면과 Z의 직접 관계 요거 원뿔이 조금 힘들어서 단독 분석으로 T변수와 Z변수를 분석하니까 요렇게 0일 때 1이었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Z와 R과의 관계가 둘 다 2의 마이너스 t라서 Z는 R이라는 관계까지 이용해서 얘 그림이 이렇게 된다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잘 안 떠올리시는 분을 이해해서 t가 0일 때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2파일 때 2의 마이너스 2파이 정도 제가 밑계산을 해놨는데요. t가 0일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 원뿔선을 이렇게 지금 2파이 라인을 따라서 하면 여기가 0일 때, t가 0일 때가 여기가 지금 R은 1, 0, Z도 1.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그 길이 요 R과 그다음에 높이 Z하고 같은 상태. 여기가 지금 R0이 될 거예요. R0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R2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2파이는 여기 정도. 그다음 요거에 해당하는 요때. 그래서 이때의 그 R 2의 마이너스 2파이에 해당하는 그 길이 R과 높이 Z에 해당하는 2의 마이너스 2파이, 즉 요 포인트가 지금 R의 2의 마이너스 2파이, 아니죠. R의 2파이죠. R의 마이너스 2파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해당하는 요게, 여기에 있는 게 그 R이 지금, 요 R이 2의 2파이예요. 그런 다음에 요 높이도 2의 2파이에 해당하는 요 포인트는 R의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요 높이도 2의 2파이, 이 길이도 2의 2파이. R과 높이 Z가 똑같아지는 이 원뿔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대신 R이 T가 커지면 이쪽이 더 0에서 출발해서 2파이,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얘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2파이로 하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상태의 마치 해오리 바람이 안으로 이렇게 몰아들어가는 상태인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원뿔인데 지난번에 이 유형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지난번 것하고 좀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RT는 어떤 걸 먼저 했었냐면 단면은 코사인 T, 사인 T에 2의 T를 했었어요. 이 T는 얘는 단면이 일단 지금 원뿔하고 다르게 원기둥을 따라가는데 Z에 있는 이 T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Z 성분에 해당하는 게 0으로 가서 지금처럼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그런 단면을 갖는 상태였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RT를 또 했었냐면 X, Y는 여전히 기본적인 코사인, 사인, 즉 원을 움직였는데 LNT 같은 것도 해봤어요. 그럼 얘는 Z성분이 T가 0의 오국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국한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이 X축으로 가까울 때 밑으로 훅 내려가는 상태며, 우리가 흔히 XY 평면에 해당하는 단면일 때, 즉 T가 1일 때 Z가 0이 되는 그런 그래프였던 거죠. 여긴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원뿔을 돌아가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었냐면 우리가 RT는 지금 2T나 2의 마이너스 T가 아니라 그냥 T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T, 그다음에 T의 사인 T, 그다음에 T 정도 이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 R0이 뭐였냐면 0, 0, 0. 이것도 기본 단면은 똑같이 원뿔을 따라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단면이 R은 2의 마이너스 T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XY 단면이 R은 T였었어요. 요 나선하고는 얼핏 봤을 때 똑같지만 얘는 R은 T다 그러면 0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으로서 얘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밖으로 나오는 해오리 바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양이라면 지금 얘랑은 단면 나선이 똑같은 것 같지만 0이 여기에서부터 안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무한대일 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안으로 포커싱이 되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모양을 갖는, 이게 이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야선이라도 2의 마이너스 t냐 지금처럼 r은 t냐에 따라 t가 어떻게 되느냐와 달라지면서 이 어떤 벡터 함수도 0으로 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했던 얘는 0으로 갈 때 이 밑으로 가는 원점으로 가는 상태라면 지금 0일 때가 이거면서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원점으로 가는 같은 모양이지만 어느 t냐가 전혀 다른 상태의 그림이 나타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에 대한 예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요 설명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퀘스천으로 남겼던 ET로 바꿨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걸로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x는 1, y는 0 이런 어떤 간단한 상수지만 이 차원이 2차가 아니라 3차원으로 가서 평면이 되거나 얘네들이 선을 갖다가 공간상에서의 선 같은 경우를 베터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했었었는데요. 그 문제의 실 버전이 연습 문제 5.1에 보면 이런 거, 우리 이제 원주면, 흔히 원기둥 혹은 실린더라고 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원주면과 요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벡터 함수가 실질적인 교과서 연습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어떤 식의 답,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거와 요거만 일단 써놨는데요. 그림 다시 한번 쉬운 거니까 확인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원기둥, 흔히 말해서 반지름이 이런 원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요 원기둥하고 이 평면 x 플러스 y는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XY 평면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서 XY 평면 절편이 X절편 1, Y절편이 1인 직선이 Z가 지금처럼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쭉쭉 이 관계가 쭉 이어져서 마치 이 직선을 Z축으로 평행 이동한 상태의 그림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평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기둥과 이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이 직선 x는 0, x는 0, y는 1인 이 직선과 x는 1, y는 0인 이 직선. 앞에서는 우리는 이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직선을 그냥 결과적으로 벡터함수로 바꿨었죠. 결과는 앞에서 따로 했으니까 요 두 개가 표현되는 직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0,1t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10t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연습 문제에 원뿔 방정식과 똑같은 유형의 평면,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해라. 먼저 식으로 분석을 하면요.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두 개의 z가 같다 해서 z식을 정리하려면 두 번째 평면의 식에 있는 z는 1-y고 이쪽에 있는 그 평면에 있는 z1-y와 원뿔이라고 표현된 저 방정식의 z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연립을 풀면 양변 제곱에서 정리해주면 1-2y는 x제곱. 그래서 y로 정리하면 이거고 그 y로 정리된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z도 x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서 x나 y, z를 어떤 하나의 공동변수로 표현하되 y와 z가 지금 공동변수 x로 표현됐다면 x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2분의 1 플러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벡터 함수를 표현해도 되지만 그 공동변수 역할을 했던 걸 보통 t로 표현해서 t, 2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요 원뿔은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1, 2주 있다 배우겠지만 앞에서 했던 요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인데 그럼 제가 설명한 이 원뿔과 얘 식의 관계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얘는 그 원뿔 중에 Z값이 양인 위로 올라간 원뿔만을 의미한다면 얘는 밑에 축으로 내려가는 원뿔까지 같이 포함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벡터 함수 표현한 거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요.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런 원뿔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뿔 X축, Y축, Z축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Y 플러스 Z는 1이다 평면. 제 한꺼번에 겹쳐서 그렸을 때 좀 힘들 수 있으므로 이쪽에다가 따로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가면 Y와 Z 단면으로 이런 직선 두 개의 YZ 관계에 대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 변수에 없는 X는 X가 지금처럼 0인 순간이든 1인 순간이든 똑같이 이 관계가 유지되므로 얘를 마치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듯이 이동시킨 평면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평면과 이 원뿔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어떤 상태냐면 이러한 어떤 포물선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뚝 끊긴 것처럼 되는 이 포물선 방정식을 어떤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갑자기 너무 지금까지 했던 뭐 t나 t제곱 요거 바꾼 것도 상관은 없으니까 t나 t제곱, t세제곱도 아니고 갑자기 뭐 분수함수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조합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런 함수가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그 벡터 함수에 포함된 것도 아시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함수죠. 바이어-스트라우스 함수라고 그래서 뭐 프랙탈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세부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함수라서 한번 이건 예제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X는 T, 뭐 Z는 T제곱, Y는 이렇게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낱개로 봤을 때 얘와 얘는 쉽지만 요 Y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XY, YZ, 그 다음에 XZ 이런 각각의 변수 관계를 확인해 본다. 첫 번째 기본 방법이었죠. 매개 방정식을 지표 방정식화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나 혹은 뭐 ZX 관계는 좀 쉬운데 Y와 Z의 관계 풀었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풀었을 때 물론 이 상태로 놓고도 그림이 쉽게 이해되시는 분은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돌려서 익숙한 Z는 쪽으로 제가 돌려놓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Z는 얘 때문에 0보다 큰 구간으로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Z와 XY 관계를 그림을 보시면 얘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예, X와 Y 관계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계에서 배웠던 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림 안 그려도 될 거고 X와 X의 관계는 이런 2차 포물선 관계고 관계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관계를 새로 분석한 얘는 Y와 Z의 관계가 그러한 곡선, 원래는 Y분의 1 이런 곡선을 Z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Z가 0보다 큰 값만 허용되니까 얘는 허용이 안 되고 요만큼만 끊어져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건 이렇게 뾰족한 코 모양이 된 요거는 뭐지라고 하는 걔가 얘 Z 범위가 이러기 때문에 요 유리함수가 그냥 평행 이동된 다가 아니라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조합을 그리면 뭐 이 각각 XY 단면, XZ 단면, YZ 단면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면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아, 결과 그림 보니까 그렇게 써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 입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하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먼저 보면서 아까 앞에 있는 그 시
변화식 관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말했던 뭐 XY 관계, 그 다음에 XZ 관계, 그 다음에 Y와 Z의 관계가 다, 요 아까는 Y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관계나, 그 다음에 Y와 Z는 X제곱 관계, 그 다음에 Z와 Y 관계는 Y분의 1을 Z축으로 1만큼 이용하되 끊어서 완성된 저렇게 코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단면샷은 최대한 그 그림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비율을 맞추면 이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면이 원인 코사인 사인으로 왔고요. 여기 조금 전에 했던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을 이번에는 z변수로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단면은 다시 쉽게 분석이 되는데 z와 t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z와 t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z와 t 관계만 따로 별도 분석을 하면 앞에서 얘기한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얘를 XY 단면을 움직이는데 그 t에 따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식은 낱개는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얘 t 변화에 대한 베타 함수 r들을 위치를 찾아보면요. t가 0일 때 1, 0, 1이 되겠죠. 대입하면요. 그러면 r이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파이일 때도 그렇지만 요 z가 대칭인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파이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파이일 때도 똑같이 x와 y는 똑같이 마이너스 1,0인데 또 z변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일 때 얘 똑같이 대입하면 1, 0, 그 다음에 1 플러스 2파이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2파이만 끊다가 요 반대쪽 플러스 파이 쪽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x축 라는 요점에서 여기가 지금 흔히 말해서 R0이고 이 길이 높이가 1 비율로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R0 요 점이 지금 R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지금 R은 파이다 혹은 마이너스 파이다가 같이 이쪽에서 플러스 파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가 같이 와서 여기에서 마주치는 게 R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쪽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이런데 이제 또 반대쪽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로 가면서 이 z의 값이 굉장히 작아서 어디로 가는 상태예요? 양쪽으로 가면 0으로 가죠. 얘가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간격이 굉장히 낮아지긴 하는데 여기에 0으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 0으로 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양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은 이거를 입체를 평면으로 해서 조금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하나 확인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양쪽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거를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걸 입체로 회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지금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이 원인, 즉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있다면 단면에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제곱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t로 놔두고 이 제곱 유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면 각각의 바로 XY 관계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Y와 Z의 관계, X와 Z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뭐 이제 관계식까지 찾았지만 이게 갑자기 딱히 이 그림이 오기까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므로 낱개 단면 그림을 먼저 그리면요. XY 관계는 이런 직선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와 z의 관계. 여기서는 이제 현재 식은 z를 이쪽으로 놓고 그리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2차 포물선, 2차 곡선이니까 사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코사인 쪽도 마찬가지로 z 변수하고 x변수로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그래프가 코사인 2차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보통 Z축을 이렇게 높이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면 A와 Z 이렇게 얘를 돌려서 하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얘도 조금 바꿔서 돌려서 Z축과 그다음에 X축으로 돌려서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너무 이상한가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세 개를 분석한 단면의 그림이 이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각각 분석해서 단면 그림을 이해해서 결과 그림을 봐도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림 같아서 얘 역시 지금 각각 분석한 걸 잘 보시고 영상으로 이체로 돌렸을 때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단면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저 고불고불한 웨이브가 단면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Y하고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을 움직이면서 그 각각의 방향이 YZ 단면은 사인 제곱, XZ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사인 제곱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R0이 되는 거죠. R0. 그래서 1, 0, 0 이런 포인트였고요. 이 점이 R은 2분의 파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 1,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점 같은 경우가 R 파이가 돼서 얘는 1, 0, 파이. 그래서 보는 관점이 이쪽 사이드로 보느냐 이쪽 사이드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요 위에서 보는 요 위에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직선을 움직이는 아까 영상에서 동영상에 보셨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다시 이제 XY는 사인과 코사인 1타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코사인 2t로 한번 이제 얘를 만들어 봤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교과서 예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원기둥과 평면 만나서 생기는 타원 곡선을 벡터 함수로 바꾸다 보니까 E 마이너스 사인 t가 나왔는데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한 E 같은 경우 없애주기 위해서 Z축으로 좀 이동시키면 얘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 t 정도로 좀 쉽게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이 마이너스도 방향 조절하면 사인 t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 사인 t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축 방향을 하면 코사인 t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 코사인 t가 아니라 2t면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꿔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관계냐? 분명히 이게 2t가 아니라 사인 t에서는 타원이었단 말이에요. 코사인 t는 방향만 바뀌어지겠지만 코사인 2t가 됐을 때 이게 t가 아니라 지금 이제 포커스는 t가 아니라 2t일 때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XY 단면 관계야 쉬우니까 바로 이제 이해될 것이고 여기 있는 이 z 변수와 이 x와 y의 관계를 정리하면 삼각함수의 코사인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z와 xy 관계는 이렇게 돼요. 사실은 요 x, y, z 서로 상호관계 묶어놓은 게
다음 챕터에서 하는 어떤 다변수 함수에서는 쌍곡 포물면이라고 배우긴 하는데 사실은 원뿔 정도는 실생활에서 많이 봐서 아 그래 이게 나중에 원뿔이 되나 봐라고 이해가 하기 쉬울 텐데요. 쌍곡 포물면은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좀 잘 안 떠오를 확률이 높아서 여기 이게 이제 쌍곡 포물면이 된다는 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 챕터에서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는 우리가 제가 문제를 미리 요 유형을 객가함수로 바꿔보면은을 했던 그거에 해당하는 쌍곡포물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쌍곡포물면은 다음 챕터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X, Y, Z 관계로 분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단면으로 XY 단면과 그냥 Z는 코사인 ET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단면은 원을 따라 움직이는데 T와 그 다음에 Z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T와 Z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인데 코사인이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파이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까지 원 한 바퀴 돌면 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나타나는. 그래서 단면, XY 단면 원을 따라서 X와 Y 단면으로 따라갔을 땐 이런 원을 따라가는데 이 원을 따라서 처음 파이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이 코사인에 해당하는 요 Z값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에서 다시 2파이까지도 또 코사인 한 주기 곡선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러분이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때 저도 처음 이게 완성된 그림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식을 먼저 R에 대해서 몇 개 포인트를 잡아주면요. 여기가 R0 얘기예요. R0 즉 1, 0, 1 포인트고요. 요 밑으로 내려간 요 포인트 얘가 R의 2분의 파이 포인트. 2분의 파이. 그래서 0,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을 따라서 이쪽으로 올라간 얘가 R 파이 포인트요. 그래서 얘는 XY는 마이너스 1,0이고 다시 그 파이일 때 높이가 1로 올라가고 아까 2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여기 3파이로 갔을 때 아래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3파일 때 다시 마이너스 1을 갖는. 그래서 아까 이 코사인 이 하나의 웨이브가 이렇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원 하나에서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까지 반대쪽 원 곡선을 따르면서 다시 또 이렇게 코사인 한 주기 웨이브가 나타나는 상태의 곡선이라는 걸 아시면 제가 조금 저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영상으로 입체로 하나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 관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R 그 0이 될 것이고 여기 R 파이가 여기가 R0이고요. 여기가 R 파이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쪽이 2분의 파이, R 2분의 3파이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코사인 ET로 제가 지금 영상을 확인을 했죠. 지금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조금 더 바꿔서 코사인 OT로 바꾸되 우리가 단면을 이제 조금 변화를 줘서 단면이 원을 움직이는 데는 꼭 매개방정식이 코사인 T, 사인 T가 아니라 마이너스, 물론 사인, 코사인도 있지만 또 여기에 마이너스 배가 붙어도 된다는 걸 조금 서서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 너무 단면을 변화를 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코사인 T, 사인 T로 기본처럼 했지만 사인 T, 코사인 T도 바뀔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 앞에 거에 OT는 조금 ET를 OT로 바꾸는 건 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살짝 변화를 줘봤어요.
그러면 단면 쪽만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단면은 XY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지만 기존에 했던 벡터 함수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제만 클로즈업해서 저 단면 벡터 함수만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t에 사인 t다라고 하면 분지름이 1인 원을 움직이는 결과는 똑같지만 같은 결과 곡선이지만 t에 따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반대쪽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이런 동선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쪽 X축, Y축 여기에서 움직이며 물론 Z와 T 분석은 아까 이 T 분석하고 똑같이 해서 T와 Z의 관계는 코사인 주기가 뭘로 바뀌겠어요? 이렇게 주기가 한 주기가 여기가 5분의 2파이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는 5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따라서 한 주기가 5분의 파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여기에 P축이었다면 여기는 5분의 4파이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매치가 되려나 모르는데 여기가 지금 R0이에요. 반대쪽, 즉 x가 마이너스 1, 0인 요쪽, 지금 음일 방향 요쪽에 해당하는 요쪽 높이에 있는 여기 R0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아래 5분의 2파이, 이게 아래 한 주기 코사인 한 주기 돌아간 높이 1인 5분의 2파이, 얘는 아래 5분의 4파이. 그다음에 그 다음 높이 아래 5분의 6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아래 5분의 8파이. 그래서 아래 2파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물론 이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쪽 내려가는 5분의 파이가 되겠죠. 5분의 파이. 여기는 그럼 뭐 아래 5분의 3파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 파이. 그래서 뭐 여기다 대입하면 1, 0, 마이너스 1. 그래서 x좌표가 1, y좌표가 0일 때 마이너스 1을 갖는 이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역할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얘는 변화를 위해서 그 기본 패턴은 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분석이 비슷해서 그 결과 영상은 제가 다시 코사인 OT가 아니라 사인 OT도 분석은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인 OT로 했고 그럴 때 코사인 T와 사인 T에 해당하는 요 영상, 동영상 그림은 같은 그림이 아니라 패턴은 비슷하지만 코사인만 계속되나 봐 라고 하실까 봐 코사인 OT가 아니라 사인 OT에 대한 영상 그림인데 비슷한 그림이니까 한번 영상 이체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코사인 OT와 분석 방법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입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다른 함수 한번 그림 띄워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Z 성분을 사인 t, 코사인 t 또는 뭐 거기에 2t, 뭐 5t 이렇게 했다면 얘가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앞에 있는 얘네들을 제곱으로 변화는 시켜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가 제곱으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t, 사인 t도 이번에는 좀 바꿔봤어요. 어차피 코사인 t, 사인 t나 xy가 사인 t, 코사인으로 바뀌어도 단면은 똑같이 원인데 이번에는 이걸 변화를 시켰고요. 이제 이거 제곱을 한번 해봤어요. z 성분이 그냥 사인 t가 아닌 제곱일 때 그러면 xy 관계, 그 다음에 z와 x의 관계, 그 다음에 y와 z의 관계. 관계는 딱 써놨으나 요거 빼놓고 세 개를 조합했을 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세 개가 하나의 관계로 표현돼도 사실은 입체가 쉽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앞에서 T와 Z를 단독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게 단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 요것도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단면만 먼저 자세히 분석을 하면 결과 그림은 반지름이 1인 원이지만 요 HT 단면만 따로 갖고 와서 사인 T에 코사인 T.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매개방정식 편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수학부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때 매개방정식에서 너무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본문에는 없는데 왜 이런 거를 하지 하시면서 조금 보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이지만 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다른 동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동선을 나타내겠고요. 뭐 Z와 X의 관계는 좀 관계 자체만 보면 쉽죠. X와 Y, Z. 요거는 X와 일단 여기가 Y 관계고요. Z와 X의 관계는 2차 포물선 관계고요. 그다음에 Y와 Z의 관계. 그래서 Y 변수와 Z 변수 단면의 관계는 위로 블록한 2차 포물선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Z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끊어지겠죠. 양의 방향만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요 단면이 이런 그 반지름이 1인 원을 요 0,1에서부터 출발하되 XZ 단면을 분석하려면 Y축이 없는 상태, 이쪽 Y축이 없고 X하고 Z 단면만 보면 요 관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하고 Z하고의 관계를 보려면 X하고 그 다음에 Z의 단면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T하고 Z를 한번 또 분석을 한 사인 제곱 곡선에서 Z를 조금 더 분석을 할 때 X와 아까 그 Z의 관계는 여기에서 요 상태 여기 2분의 파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 요 곡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을 돌아갈 때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이쪽을 돌아갈 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를 돌아갈 때 요 곡선을 나타내겠고요. 즉, 요 모양 곡선이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0에서 파이까지 곡선일 때 요 유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완성된 그림, 이 그림만 결과만 봤을 때 저게 무슨 그림이야 하시겠지만 요 나타나는 곡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와 여기를 분석해서 R0일 때와 R0일 때 그럼 R0일 때가 얼마냐면 0, 1, 0이 되겠고요. R에 2분의 파이일 때 1, 0, 1 그다음에 R 파이일 때 0, 마이너스 1, 0. R에 2분의 3파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1이 되거든요.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한 거를 다 그림으로 지금 완성된 얘는 아예 단면 그림 봐도 잘 그럴 것 같아서 동영상 그림으로 바로 결과를 올렸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R0일 때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일 때. 그래서 이쪽 그 X와 Z의 단면 같은 경우는 이런 2차 포물선, X하고 Z 단면은 그 Z제곱, Z는 X제곱. 그 다음에 Y와 Z의 단면은 이렇게 2차 포물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Z는 1-Y제곱. 그 다음에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상태. 원기둥에 꼭 5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기둥에 이렇게 마치
사인 곡선이 한 바퀴 이렇게 제곱 곡선이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에는 꼭 나선만 올라가나 봐가 아니라 지난번에처럼 ET나 LNT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인 제곱이 올라가다 보면 이런 곡선, 다양한 곡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 거 조금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면이 이렇게 원인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3차 공간에서 Z가 T인 유형, ET인 유형, 그 다음에 LNT인 유형으로 단면이 원기둥인데 올라가는 어떤 나선 모양을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과 오늘 또 어떤 유형을 했냐면 단면이 원뿔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곡선이 그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요 원뿔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지만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원이 아니라 아르키메데스 나선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곡선들을 했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뿔을 따라가는 나선이 뭐였었을까요? RT 지난 시간에 했던 T 코사인 T 그다음에 뭐 T의 사인 T의 T라든지 RT의 여기에 T배가 아니라 ET배도 똑같았죠. 코사인 T, ET의 사인 T의 ET라든지 뭐 이에 마이너스 T까지 저희가 했었는데요. 뭐 이런 기둥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기둥이나 원뿔을 타고 갔지만 이와 같이 나선 구조를 좀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굉장히 생명공학, 뭐 유전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유전자 그림 지도가 이렇게 나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는 상태. 라는 걸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꼭 생명공학이 아니라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나선 구조나 이런 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벡터 함수 시작할 때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단면이 원이나 혹은 나선이나 이런 걸 따라갔다면 이 사인 곡선이든 코사인 곡선 뭔가 이 스프링이 돌아가는데 원기둥이나 원뿔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사이클로드 같이 단면이 하나의 직선을 따라가서 어떤 스프링 반 잘라놓은 것 같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었던 사이클로드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꼭 원기둥 뭐 아니면 입체 원뿔이 아니라도 그러면 이 사이클로드를 벡터 함수로 한번 공부하려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이클로드 함수의 이 반지름이 1인 거 반지름을 좀 단순화시켜서 반지름 상수까지 변화를 주면 별건 아니지만 지저분해 보이니까 요거 1로 바꿨을 때 평면에서의 사이클로드 함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얘를 공간으로 좀 접근시킬 때 늘 그러하듯이 Z 변수를 T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벡터 함수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이제 이 단면에서의 사이클로드식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거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건 쉽게 이해하실 텐데 3차 공간에서 Z변수 T까지 식은 이해되실 건데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단면, XY 단면이 아니라 입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래도 잘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나중에 요거를 Z축으로 또 한번 회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Z축 회전도 할 거라서 여기서 영상으로 제가 그림 하나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면 단면 벡터 함수 사이클로드 그래서 우리가 단면 입장으로 돌렸을 땐 이렇지만 얘를 Z축 올리는 순간 저 그림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이제 얘에서 뭔가 회전도 시켜요. 그래서 Z축으로 회전됐을 때 그림이 이게 되는데요. 물론 교과서에 얘를 Z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뭔가 본문에 내용은 없지만 연습 문제에서 쟤를 회전시켰을 때 관련된 어떤
식들이 나와서 회전까지 같이 한번 제가 영상으로 뒤에서 Z축 회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림만 같이 여기서 묶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클로드 할 때 기본 사이클로드 있었지만 장형 사이클로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1보다 큰 상수로 들어갔을 때 요 고리가 발생하는 장형 사이클로드도 했거든요. 얘도 단면이 아니라 공간에서 Z 변수를 t로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 또한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되겠구나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얘도 영상으로 한번 동영상으로 입체 그림을 단면 장형과 얘가 그 입체로 갔을 때 아까 T는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얘 또한 이렇게 고리가 발생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고리의 크기에 따라 이 우리가 했던 지금 나선형을 이렇게 길게 Y는 Z축으로 이렇게 쭉 잡아다닌 Z는 T축으로 잡아다닌 상태로 보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클로드까지 해서 어떤 다양한 곡선을 했다면 우리는 또 뭐를 하나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면 이 스프링 모양을 각종 원기둥, 원뿔 유형을 타고 지금처럼 Z는 T 곡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는데요. 이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원의 어떤 회전체인 큐브 또는 토러스 여기를 타고 가는 스프링은 어떨까? 즉 토러스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튜브라고 보셔도 되고 원을 Z축으로 회전한 그런 튜브 모양의 타고서 스프링이 돌아가는 곡선 실질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이런 모양이에요. 용어로는 원한 소형 도리선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떤 전기 난로의 코일이라든지 각종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요 함수, 요 곡선은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 곡선은 많이 보긴 봤는데 쟤를 벡터함수로 표현할 때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벡터함수의 회전 이동을 좀 공부를 하고 쟤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함수의 회전 이동이 여기에서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학원 그 마지막 수업에서 15주차의 수업에서 간단한 회전 이동에 대해서 미리 예습 삼아 한다고 하면서 했고요. 거기에 동영상 및 식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셔도 되겠고 저한테 수학원을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그 수학원 그 15주차 수업에 있습니다. 2021년도 버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필요한 버전만 다시 한번 엑기스로 표현을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축 회전 중에서도 물론 X축 회전도 있고 Y축 회전도 있고 Z축 회전이 있는데 이 원한 소용돌이선을 표현하는 데는 Z축, 특히 Z축으로 바로 넘어가기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기 그래서 Y축 정도만 설명을 했거든요. X축 회전도 Y축이나 Z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X축은 생략하고요. 바로 Y축 회전 이동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회전 이동 중에서 Y축에 대한 회전만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Z는 sin Y라고 하는 걸 Y축으로 회전하면을 그때 공부했었는데요. Y축으로 회전하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간에서 요 sin 함수 요거를 갖다가 요만큼 한 주기 중에서 반만 먼저 그려볼게요. 요 y에 해당하는 이 sin 값을 어떻게 해요? y축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의 이 x와 y의 단면은 요 길이, 즉 함수값 y로 나타난 요 r이죠. 요 r, 이 y 값의 코사인 혹은 사인으로 단면이 표현된다는 거죠. 단면으로 갔을 때, 요 단면 x와 y들이. 물론 얘가 세타 방향이 어딨냐에 따라서 위치 시작을 사인, 코사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익숙한 양의 방향 1:0으로 따진다면 코사인 사인 혹은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Y 단면. 그러면 X와 Z의 단면은 이 R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이 사인 값을 그 XZ축으로 단면으로 돌아가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되고 Y는 이 R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R, 요 값 자신이 되는데 공동변수를 그냥 Y라고 표현하기 힘들으니까 T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T. 그래서 T일 때 그 사인 T의 코사인, 그 다음에 Z는 사인 T의 사인 세타. 그래서 요 y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xy 단면의 핵식은 이렇게 단면의 원을 돌아가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이 되겠고 그때 y좌표는 그대로 t로 표현된다. t에 따라서 y좌표는 t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고 제가 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벡터 함수에서 x와 y와 z에 대한 어떤 성분을 y축으로 회전한 상태의 어떤 식을 찾으려면 회전축에 해당하는 y는 가만히 축 돌아간 그 t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t는. t에 따른 이 지식은 그대로 있고요. x나 z 단면만 그 x에다가 코사인, z에다 사인 혹은 얘네들은 서로 바뀔 수가 있죠.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기존 t로 표현된 이 벡터 함수를 어떤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의 그 공간상에서의 벡터 함수는 두 개의 변수로 표현되는 네개 변수 공면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Z축 회전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하면요. 그러면 결과는 이번에는 Z는 그대로 보내요. 걔는 이동이 없을 것이고요. X와 Y만 회전을 하면 XY 벡터 성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혹은 사인과 역시 코사인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X축하고 Z축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요. 우리가 이제 토러스라고 하는 그 큐브 먼저 간단하게 그 회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우리는 이런 원을 흔히 말하는 나중에 지금 평면에서 그림인 것 같지만 얘는 나중에 XY가 아니라 여기가 Y축, 요 Z축으로 회전 이동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표현됐던 요 X좌표에 해당하는 이 X는 그 토러스 돌아가는 긴 원의 반지름 우리가 B, 짧은 이 단면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요 X좌표는 B 플러스 A의 코사인 알파가 될 것이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얘는 A 사인 알파잖아요. 얘를 어느 축으로 돌리는 거냐면 Z축으로 지금 회전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면으로 우리가 평면으로 봤던 얘를 그 다음 Z축으로 회전 이동시키면 Z좌표에 해당하는 즉 거기 단면으로 이 평면으로 봤던 얘가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Z축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길이 R에 해당하는 것을 XY 단면으로 회전 이동하니까 단면으로 회전할 때 그 R에 X의 코사인, Y의 사인 혹은 뭐 얘네들은 바뀌어도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전했을 때의 회전체에 대한 방정식은 Z는 이렇게 되고 X와 Y는 이런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학원에서는 XY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잠깐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그 방정식을 XY가 아닌 그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 어떤 플러스 원한 소용돌이선 막 스프링이 갑자기 많은 걸로 가면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한 숫자부터 그
토러스의 큰 원 반지름, 우리가 흔히 대문자 R로 쓰고 여기선 B를 썼죠. 얘를 2로 잡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 소문자 A는 1, 여기서는 A로 잡았나요? 얘를 1. 그 다음에 내부 돌아갔던 회전했던 그 알파, 얘는 여기서 T, 밖을 돌아갔던 튜브 밖을 도는 세타도 똑같이 T라고 했을 때, 그 조금 전에 표현한 원한 소용돌이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내부 회전이나 외부 회전에 변화가 없이 똑같이 알파나 세타를 일단 T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결과식을 역시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얘는 저 타원을 튜브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 저 튜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튜브와 얘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튜브를 따라서 그 곡선 하나, 그 원 하나가 저렇게 늘어져서 돌아가는 거 아실 거고요. 그럼 이제 원래 곡선처럼 요 곡선이 되려면 요 외부 큰 반지름, 대문자 R 혹은 B가 4고요. 작은 반지름 그거를 1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도는 게 우리가 그냥 똑같이 아까 TT가 아니라 이번엔 조금 더 20t 정도 내부 돌아가는 거는 속도를 20배 정도 20t로 하고요. 외부를 돌아가는 세타는 t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는 4, 여기는 1, 여기는 20t, 여기는 t라고 했을 때 그럼 밖의 원을 돌아가는 t 속도의 내부 돌아가는 속도가 20배가 되면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반지름 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4고 R이 1이라는 건 요 단면의 반지름이 1인 그런 상태며 전체 한 바퀴 세타가 t를 돌아갈 때 얘가 20이라는 건 여기 돌아가는 어떤 그 사인 곡선이든 코사인 곡선이든 그 원나선 하나의 스프링 간격이 20배가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이 코사인 t가 사인 t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인 t가 코사인 t로 바꿔도 출발선이 다르지만 같은 곡선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다시 원나선식으로 잠깐 가면 여기에서 할 때 이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 얘를 코사인 알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코사인 알파 대신 얘는 사인 알파고 이쪽 분석할 때 이 사인 알파, 즉 Z축에 들어가는 걸 코사인 알파, 이거 지금 대표 쪽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뀌면 내부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사인 알파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로 바뀌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그 규칙만 바뀌면 같은데 서로 이렇게 사인 얘는 코사인인데 사인으로 바뀌어도 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이 그림을 영상으로 하나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요 둘 다 TT보다 그림은 조금 더 쉽게 반전이 더 쉽게 이해되시는 이게 20개의 어떤 그 원나선을 옆으로 눕혀놓은 상태의 스프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를 4, 1, 20, 이게 10 그거에 따라 이 간격이 20개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았다면 이제 그게 꼭 정수배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숫자 다시 키우지 말고 2, 1로 가서 얘가 1이나 2나 정수는 하는데 1.5, 2분의 3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간단하게 이 부분 사인 t, 코사인 t 요거의 2분의 3배가 되는 요 관계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코사인 2분의 3t, 사인 2분의 3t, 즉 사인 2분의 3t 하나만 분석을 하면요. 2분의 3t는 참고적으로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3분의 4파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2n파이 단위로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3배를 해서 4파이. 그래서 주기가 아니라 정의역을 4파이까지 2n파이 단위로 끊어주면 얘가 여기까지가 뭐 3분의 4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3분의 8파이.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다음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t 변수, 그다음에 z 변수라고 했을 때 하고 t 변수만 분석을 하면 그래서 단변이 지금 어떤 곡면을 싸고 도는지는 아는데 밖의 원지름은 큰 반지름은 2, 작은 반지름 1인 원나선 튜브, 즉 튜브 토러스를 돌아가는데 그 토러스를 돌아가는 어떤 그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이라는 그 원나선이 어떻게 주기가 이렇게 3분의 4파이 단위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R0부터 돌아갔을 때 완성된 그림 곡선으로만 보면 곡선 추적이 쉽지가 않아요. 얘가 0이다. 뭐 여기가 뭐 3분의 2파이다. 뭐 3분의 참 파이다. 이쪽 반대쪽 3분의 2파이다. 쉽지가 않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2분의 루트 3, 0 뭐 이렇게 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처럼 우리가 R 포인트 잡아서 계산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에 곡선을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확인을 해놨거든요. 얘 또한 이렇게 입체로 돌려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곡선이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면 그 토러스, 즉 튜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한번 확인을 해주면 위에와 밑에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1.5바퀴. 그래서 이건 지금 1.5바퀴가 불편해서 주기를 4파이로 늘렸을 때 이렇게 3개의 입이 나타나는 3인무늬 매듭 곡선이라고 해서 많은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곡선만 봐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곡선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곡선이 그 밑바탕에는 어느 곡선 그 곡선이 어디 곡면을 따라가느냐? 그 토러스, 그 원원면을 따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나선에 관련된 거 많이 했는데 지금 토러스를 따라서 가는 각각의 원나선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원나선을 볼 수 있냐면 원나선을 다양한 곡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나선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튜브가 되는 곡면은 없을 것이냐. 사실은 이제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수학원 마지막 끝날 때 그 회전 이동하면서 같이 그림은 그렸기 때문에 식 설명은 앞에서 했던 요 V나 U가 알파와 얘가 거기서 세타라고 한 거를 좀 더 알파와 세타는 그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표현했다면 보통은 매개변수 곡면에서 UV로 표현한 버전으로 바꾸면 UV고요. 그 다음에 뭐 V를 갖다가 2파이, U를 갖다가 4파이까지 확장한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곡면이다 해서 갑자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 위해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원나선을 회전 이동한다. 뭐 K는 일반적인 상수 K를 상수로 잡아도 되지만 1로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 YZ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YZ는 Y 단면의 길이가 이렇게 B에다가 A 코사인 알파만큼 그 다음에 Z는 C에 A 코사인 A 참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YZ 반면으로 갖고 왔고요. 그 Y 값에 해당하는 이거를 반지름 R로 해서 XY 단면을 돌릴 거고요. 요 Z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단면으로 분석한 얘가
YZ 단면으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Z축으로 회전 이동하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B 단면으로 분석한 B 플러스 A 코사인 알파를 Z축으로 회전하면 회전축에 따라 그 R의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붙는다 해서 이렇게 붙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이 값은 그대로 회전해도 그대로 유지돼서 그 값이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면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B 코사인 아까 얘기했던 이 R을 X축, Y축으로 돌리고 그 Z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3차 공간에서의 원나선 튜브 모양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요. 물론 알파라고 표현된 얘를 갖다가 알파 UV로 표현한 게 아까 앞에 있는 결과식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나선 튜브와 앞에서 조금 더 앞에서 했던 원안면 튜브하고의 두 개를 비교해주면 똑같은 듯한데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요만큼. 요 차이는 똑같은 원안면을 Z축으로 회전할 때 T만큼 플러스하면서 이 T만큼 플러스하면서 증가한다. 즉 튜브는 그 원을 갖다 단면을 그대로 돌렸다면 Z축 이동 없이 그냥 Z축 회전 이동을 했다면 이 원나선 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회전 이동이 아니라 T로 증가하면서 그 회전하는 축만큼 T로 증가하면서 회전한 게 원나선 튜브인 것처럼 이제 결과가 보이시죠? 그래서 회전 이동해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런 그림. 그래서 아까 그걸 UV로 바꾼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마지막 곡면들 보시면 그 하나의 매개 방정식 T로 표현되지 않고 두 개로 표현됐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곡면 방정식이라고 해서 뒤에 벡터 함수의 단순 변수,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지 않고 두 개의 변수로 표현되는 방정식들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처럼 보통 곡면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기호나 구도만 설명한다면 평면에 해당하는 두 개의 포인트를 R3로 보내는 이런 거를 매개 변수 곡면 방정식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곡면 방정식의 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원나선을 균등한 간격으로 Z축으로 증가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갈수록 그 원나선의 그 간격이 좁아지는 그런 상태의 방정식을 제가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키로 높아질수록 이 그 튜브의 간격이 감소하는 모양을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요. 사실은 얘가 조금 그냥 조작을 하지 않고 감소하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지금 표현은 됐지만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한테 이게 약간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렇게 돌돌돌 올라가는 마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표현되는 칩으로 좀 칩을 이렇게 조작을 했었었는데요.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단면이 균등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감소하면서 서서히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이런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림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 봐 갈수록 저게 지금 좀 너무 거친가요? 올라갈수록 간격이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그림 하나 표현해 봤고요. 조절을 잘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앞에서 사이클로드식을 3차 공간의 벡터 함수로 표현했고 걔를 지금처럼 뭐 Z축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했던 그거에 Z축 회전식만 표현하면 Z는 그대로 갖고 오고 이 X와 Y의 코사인, 사인, 코사인을 붙이면 Z축 회전 이동에 해당하는 벡터 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는 이렇고요. 얘에 대한 그 완성된 그림은 사이클로드 앞에서 했던 거에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사이클로드까지 Z축 회전 이동 벡터 함수로 표현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어느 부분이 조금 없냐면요. 이 매개변수 공면 방정식이 없어서 제가 조금 별도로 좀 추가를 했는데 여기 현재 챕터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15장에서 좀 필요해서 간단하게 제가 미리 옵션처럼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